요즘 가장 핫한 플랫폼 틱톡. 저희 미미박스가 전 세계에서 회사로는 1등, 그리고 어카운트로는 2위인 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자의 팔로워만 150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 아이듀케어 41만, 아이미미 10만, 그리고 포니이펙트와 누니도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틱톡을 몇백만 명까지 끌어올리는 비법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미박스는 틱톡에서 어마어마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커뮤니티가 오랜 시간을 걸려서 만든 게 아니라 올해 안에 2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틱톡이라는 게 뭐지? 그리고 저희같이 회사 아니면 뷰티 브랜드라 그러면은 왜 틱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항상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이에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고객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라는 거를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미미박스를 하면서 8년 동안 고객의 이동이 여러 번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블로그였고,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이었고, 그 다음엔 유튜브였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2020년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분명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한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틱톡을 선정했고, 거기에 노력을 하다 보니 정말 수백만 명의 새로운 팔로워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게 팔로워만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은 팔로워가 생기면 그게 사업에 도움이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커뮤니티는 몇 년이 지나면 훨씬 더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해서 그 틱톡 커뮤니티를 몇백만까지 만들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비법은 4가지입니다. 이거는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저희 회사가 키운 방법이니까 참고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은 틱톡이라는 커뮤니티를 또 한 번 다시 이해해야 돼요. 틱톡은 최근에 성장한 앱이고 대부분의 유저가 10대입니다. 근데 10대라고 해서 지금은 10대이지만 나중에는 20대, 30대, 40대의 유저도 점점 성장하고 있고요. 근데 코어 오디언스가 10대이다 보니까 그 타겟 오디언스가 10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특성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컨텐트 크리에이터를 뽑았을 때 그 틱톡의 타겟 오디언스와 가장 맞는 분을 찾았어요. 누가 아주 자연스럽게 틱톡의 커뮤니티에 스며들 수 있지? 어렵게 10대들은 무슨 생각하지? 20대들은 무슨 생각하지가 아니라 그냥 나도 그런 사람이다, 나도 젠지다라고 하는 사람을 채용하였습니다. 비법 2번째로 넘어가면요, 자율권을 주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 30대인데요 30대가 그 커뮤니티의 빠른 트렌드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틱톡의 트렌드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시간대별로 변하고 있어요. 해시태그, 컨텐트, 음악, 여러 가지 4D의 형태로 굉장히 컨텐트가 빨리 변합니다.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보통 회사의 보고책에 따라서 이런 컨텐트를 해주세요, 저런 컨텐트를 해주세요, 아니면 3개월 플랜을 짜서 이런 컨텐트를 만들면 어때요? 라는 거는 솔직히 무의미한 거예요. 그 담당자분에게 자율권을 가지고 그거를 실시간대로 계획을 변경해 나가면서 오늘 컨텐츠와 내일 컨텐츠가 다르게 그거를 고객에 맞춰서 생성해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번째로 말씀드리는 비법은요, 이게 비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렇지만 저희는 버짓을 주지 않는 게 비법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컨텐트 크리에이터, 마케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얘기예요. 내가 이제 마케터로서 비용도 좀 쓰면서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지만 비용이 없다? 이거는 참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저희 팀은 다행스럽게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없으면 어떤 게 좋아지냐라고 하면은 그 담당자분, 그 마케터분의 창의력이 발휘됩니다. 창의성이 발휘되고 창의력이 발휘되면서 내가 어떻게 버짓이 없는 컨텐츠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지를 생각하게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소셜팀 아니면 틱톡 팀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컴퓨터 그리고 링 라이트를 사줍니다. 이렇게 라이팅을 하나 사줘요. 그 라이팅 하나 뭐 15만원, 20만원 정도 하는데요, 그게 장비의 전부예요. 또 하나의 장비라고 하면은 그는 개인 장비인데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의 장비를 섞어가면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창의성을 어디서 볼 수 있었냐면요, 틱톡에 가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걸 하니까 나도 이걸 해야지 라고 해서 컨텐츠를 만들지만, 그리고 그게 대부분 춤이에요. 춤을 추고 해시태그를 하고 챌린지를 하고 이렇지만 저희 회사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커뮤니티에서 돋보이려면 어떤 걸 만들어야 되지? 이걸 고민했어요. 저희는 뷰티 회사이고 K-뷰티 회사이고, K-뷰티 회사는 포뮬러들이 재밌고
그리고 패키징이 예쁘고 귀엽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저희만의 색깔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카자 컨텐트, 아이디어 케어 컨텐트를 보시면은 대부분이 제품이고요. 사람이 나오지 않고 틱톡의 공식을 완전히 깨버린 채널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한 트랙션을 줬고 저희가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전략이었고, 그게 버짓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팀의 창의성이 발휘됐고, 당연히 버짓이 없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은 팀이어야겠죠. 그걸 맞는 담당자분이 계신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 네 번째 비법은요, 실험 정신이라고 할게요. 실험 정신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같이 우리는 춤을 추지 않고 우리만의 프로덕트, 우리만의 제품 중심의 컨텐츠를 가지고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거를 깨닫기까지는 꽤 걸렸어요. 근데 깨닫기까지 그거를 머리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생성해내면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험 정신은 일주일에 4개를 포스팅 해보자. 근데 그 포스팅이 어떠한 포스팅이든지 간에 실행하면서 배워보자였어요. 단순히 하나를 올려보고 이거는 왜 비디오 뷰가 안 나오지? 이거는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않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실험하면서 오늘은 이렇게도 찍어봤다가 저렇게도 찍어봤다가 제품도 옆으로 돌려봤다가 햇빛에 찍어봤다가 라이팅에 찍어봤다가 이거를 계속해서 실험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색깔,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찾아 나갔습니다. 이 4가지를 하니까 커뮤니티가 너무 자연스럽게 컸고요. 저희가 지금 뷰티 기업으로서는 1위부터 10위 안에 2개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고요. 회사로서는 틱톡에서 2번째로 큰 회사가 됐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리. 근데 이 4가지 비법을 통해서 틱톡을 키운 게 올해밖에 안 되지만, 이게 내년, 내후년이 되면은 이 영향력은 점점점 더 커질 거예요. 저희 회사에 굉장히 비밀 무기이기도 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안 되나를 많이 고민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사업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번은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타겟 오디언스, 그리고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사람과 최대한 가까운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조직 안에, 아니면은 여러분 자체가 그들과 어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고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자율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실시간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에서 관리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권을 주어줘야 되고, 그리고 셋째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컨텐츠 크리에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틱톡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버짓을 낮추고 버짓을 쓰는데 팀이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버짓을 없애고 우리가 순수 창작 활동으로 커뮤니티를 키워보자 라는 접근 방법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네 번째는 실험 정신. 오늘 안 됐다고 해서 내일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또 내일 새로운 걸 찍어보고 모레도 새로운 걸 찍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만의 색깔을 찾아 나가는 실험 정신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4가지를 하면은 적어도 굉장히 다른 채널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젠가 그 성공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했었던 얘기를 다시 하고 싶은데요. 고객이 이동하는 곳에 저희 같은 회사, 컨슈머 회사는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틱톡을 이기는 회사가 굉장히 고객과의 소통을 늘릴 수 있고 사업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계속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나갈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틱톡의 파도에 올라타 보시길 기대합니다.